마지막 이사입니다. 이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최선준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홀로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650개의 한인회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애틀란타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한인회관을 저희 이사들 시대에 이렇게 완성할 수 있음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연우 회장님, 또 우리 김영률 한인회 이사장님, 모든 이사들, 임원들이 한결같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편에서 건너와서 부채가 없는 250만 불짜리의 한인회관을 완성했사오니 이제 이후로 이 한인회관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한인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여기서 화기애애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우리들 후대에게 위대한 한인회관을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사들이 2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로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회의도 은혜로운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년 동안 특별히 우리 한인회를 위해서 수고한 오영우 회장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회를 또 운영해 나간 김영일 이사장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하는 비즈니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그가 원하는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이사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해서 우리 애틀란타가 어떻게 하더라도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강한 가운데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다 일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님들 전체 33분 중에 참석 14분, 그다음에 위임장이 박기성, 손동문, 김호수 이렇게 세 분이 위임을 해주셔서 14분으로 이사 진행의 서문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정말 이사님들 많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오늘 마지막 이사에 또 마지막까지 또 참석을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개회 인사를 우리 김영률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기한이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2년 전에 언제 2년을 다 채우냐 하고 내가 걱정 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벌써 2년이 훌딱 지나서 오늘이 마지막 사사분기 이사회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사실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보통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때 거의 대학 진학을 못하면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는데 항상 사회에 나가서는 세 가지 종류의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어느 단체에서나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어영부영 이렇게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필요 없는 사람, 즉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를 꼭 되기를 이렇게 부탁 말씀을 한 그 국어 선생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실은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저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 이사님들한테 많이 배웠고 저 부족한 저를 도와주고 특히 우리 30일 우리 오영록 한 회장님 이하 우리 이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을 쏟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훌륭한 국어 선생님을 두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한일 회장, 오영록 정말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인사 말씀이 있으시고 인사 말씀이 있으신 다음에 저 상패 감사회 증정을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김영주 이사님 옆에 계시고 우리 이사님들 계시면서 사실 저 옆에 계신 분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패밀리센터 소장님, 강광수 소장님 모든 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만은 좀 더 저는 왜 우리 30일대가 이렇게 힘들게 지났나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들이 있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12만 동포가 편하게 지날 수 있지 않았나의 저의 생각입니다. 금방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 생각 뒤돌려볼 수도 있지만 힘든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나 차세대가 더욱 우리 아틀란타 한인회가 더 발전되고 세계는 제일 좋은 한인 회관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한인 동포로서 거듭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짧은 기간이라고 했지만 2년이 짧다고 짧고 길다고 무지개 길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것은 난 2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차기 회장도 당선자가 있고 백이선 회장도 계시고 저는 우리가 다음 달이면 27일이면 그동안 우리 수고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저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만큼 여기서 아틀란타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2년이 있을지 10년이 있을지 20년이 있을지 모르지만 동포 사회를 위해서 이사님이 노력한 만큼 저도 더 이상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더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병신년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시면서 이번 27일 빠짐없이 다 나오셔가지고 차기 회장님의 축복도 해주고 떠나는 사람 오는 사람 받아들이는데 우리 협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마지막까지 이사님 고생을 시키냐 잠깐 그런 말씀을 제가 숱하게 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다짐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여기 부 이사장님들 그리고 이사님들 계시지만 결정할 때 힘든 결정을 했는데 마지막은 잘 마무리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너무나 멀하지 마시고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일 날 2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20일 날까지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21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이사님들 이사장님 계시지만 같이서 한국학교에 대해 기금 전달식과 22일 날은 차기 회장과 저와 남은 바란스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차기 회장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27일 날 마지막 이침식 행사와 송년회와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잘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패 증정식이 있으시겠습니다. 잠깐 좀 도와주실. 차장님. 네. 예. 감사패 증정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먼저 받고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돈 전달하실 분. 영수증 보여주고 사실 정말 이사장님께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사님은 똑같은 말씀이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사장님을 저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추천도 전놈인데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무리까지 저와 같이 마지막까지 협조해 주시고 한국에 대해서 기분 전달 해준 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통화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 전달하기 전에 저기 사실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
우리 이사님들이 모두 돈을 다 냈어요. 우리 김수영 이사님께도 천불 냈고 비우리협회 우리 김일호 회장님께서 엊그제 천불 냈고 우리 또 쭉 가서 우리 도매인협회 김용호 회장님께서 천불을 냈고 이쪽에 쭉 가면은 우리 또 박정우 이사님께서 돈을 내셨고 우리 또 가서 우리 또 소나물 또 이종희 회장님께서 어제 우리 행사 때 오셔가지고 또 돈을 이렇게 지금 많이 내주십니다. 누구 할 거 없습니다. 저 우리 수석부장도 내십니다. 이 정도로 했습니다. 또 뭐라 할까 좀 째려보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누구 내기 전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뒤에 또 패밀리스타 소장님이 계시는데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만 돈 받고 패밀리스타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나머지 대회에서 우리 패밀리스타 부소장님께서 저와 연말에 또 행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패밀리스타는 패밀리스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어요. 오늘 또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거금을 주시니까 잘 받고 좀 하겠습니다. 거금 500불인가요? 사실 그 예전에 그 전에요. 8월에 제가 이 한글학교 기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여러 그 안건 중에 하나가 우리 각 집행부에서 한 돈 10,000불 정도, 우리 또 이사에서 한 10,000불 정도, 아니면 자문위원 뭐 다른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그렇게 어떤 분담을 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걸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생각 같아서 10,000불 내고 싶은데 사실 3,000불밖에 못 낸 것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가사가 많이 길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공로패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정말 31대 한인회장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오영록 회장님께 우리 김영률 이사장님이 공로패를 증정하시겠습니다. 공로패 제31대 애틀란타 한인회 회장 오영록, 귀하는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물신양면 많은 격려와 후원을 하여 주셨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뜻을 높이 새겨 이 패를 드립니다. 2015년 11월 30일 제31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장 김영률. 감사합니다. 네. 이명기 부회장님, 예, 나와주십시오. 공로패 제31대 애틀란타 한인회 부회장 임형기, 수석 부회장 임형기, 이하 동문. 감사패 제31대 애틀란타 한인회 부회장 권영일, 이하 부이사장 권영일, 이하 동문. 김웅호 부이사장님. 감사패 제31대 애틀란타 한인회 부이사장 김응호, 이하 동문. 네, 김성갑 이사님 나와주십시오.
감사패 제31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 김성갑 이하 동문. 이종희 이사님 나와주십시오. 감사패 제30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 이종휘 이하 동문. 김순영 이사님 나와주십시오. 감사패 제31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 김순영 이하 동문. 김일홍 이사님 나와주십시오. 감사패 제31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 김일홍 이하 동문. 최승준 이사님 나와주십시오. 감사패 제31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 최선준 이하 동문. 표창선 이사님 나와주십시오. 감사패 제31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 표창선 이하 동문. 선박 이사님 나와주십시오. 감사패 제31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 선박 이하 동문. 박정훈 이사님 나와주십시오. 감사패 제31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 박정원 이하 동문. 오영갑 이사님 나와주세요. 감사패 제31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 어영갑 이하 동문. 김단일 회장님 나와주세요. 감사패 이사 김사 내용은 같습니다. 애틀란타 31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 이경성. 자, 다음은 저희 이사들이 우리 31대 김영렬 이사장님을 공로패를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웅호 부이사장님께서 저희 이사를 대표해서 공로패 증정을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요. 네. 제가 한번 읽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패 제37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장 김형률. 귀하는 한인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남다른 관심으로 물신장면 많은 격려와 후원을 하여 주셨으며 지역사회 한인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 고마움을 애틀란타 31대 모든 이사들이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5년 11월 30일 제31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회 일동. 잠깐만요. 아직 잠깐만요. 여기 다시. 다 마치고요. 안건 토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3, 4분기 한인의 업무 실적을 우리 문정환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문정환 사무총장입니다. 저희 31대 집행부를 뒤에서 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3, 4분기 한인의 업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문화 강좌, 영사 업무, 무료 건강 검진, 법률 상담을 하고 있고요. 10월 13일에 보시게 되면 저희 3, 4분기 이사회를 이 자리에서 했고, 그리고 10월 4일 날은 동남부 무역협회를 이 자리에서 또 가졌었고요. 8월 달로 가시게 되면은 8월 15일 70주년 광복절 행사를 이 자리에서 700여 분을 모시고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가시게 되면은 9월 3일 날 노인회 개관식을 이 자리에서 260여 명을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또 치렀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일루 이사 오면서 텍스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다행히도 9월 21일 날 그 면제 심사를 잘 통과됐기 때문에 그 미팅도 가졌었고요. 9월 달에는 별 행사는 없었지만 10월 달에 저희가 있었던 코리안 페스티벌을 위해서 여러 교회와 그다음에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기업체들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셨고요. 10월 5일서부터 10월 8일 날은 오영욱 회장님께서 세계 한인 회장 대회에 나가셔서 저희 한인회에 대한 것을 모범 사례로 발표해 주시고 감사패 수상도 하셨습니다. 10월 15일 날 선관위에서 백이성 전 관리위원장님을 선관위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해주셨고, 10월 29일 날은 이창진 작가님께서 위안부 특강 및 비디오 상영을 해주셔서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11월 달은 임시총회를 통해서 백이성 한인회장 후보님을 찬반 투표를 해서 200명 투표 중 194명 찬성, 4명 반대, 무효 2건으로 32대 한인회 회장님으로 선출되셨습니다. 11월 14일에는 제2회 총영사 태권도 대회를 이 자리에서 가졌고, 11월 24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학교 기금 모금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세웠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1월 달 행사를 보시게 되면은 11월 15일 날 나라사랑 어머니의 엄마밥 행사를 한인의 후원으로 300여 명의 분이 참석하셔서 또 성황리에 잘 끝냈고, 마지막으로 저희 12월 달은 보시는 것처럼 각 단체에서 송년회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12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31대 한인회 송년회 모임과 이 취임식을 이 자리에서 갖게 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죠. 없으시면 다시 한번 저희들 31대 집행부를 위해서 도와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이걸 읽어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정환 사무총장님, 내년에는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 4분기
한인의 재정 보고를 이명기 수석 부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명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재무 보고를 2년 전에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돼서 이제 소임을 끝내게 됐네요. 우선 그 31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참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이 31대 한인회를 같이 동참해서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인물을 보면 이번에 그 칸이 좀 모자라서 뒷면에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봐주시고요. 우선 제가 보고 드리는 거는 한인의 총괄적인 내용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페스티벌하고 노인회 문제는 또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익은 이번 분기에 7,580불이 들어와서 29,050불입니다. 여전히 그 한인 회비로는 부진한 성적입니다. 토탈 7,590불이 들어와서 전체 400명이 좀 모자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만 이번 분기에는 특별히 아시는 대로 한인 회관 건립기금을 모금을 했고 또 노인의 주방 시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을 했고 지금 또 아시는 대로 한국학교 그 부채 상환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모금 활동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인 회비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사회비해서 토탈 이렇게 29,000불이 들어왔고요. 특별 수입으로는 전년도 2월금이 있고 이번에 19,533불 88전이 들어와서 전체 106,239불이 현재까지 실적이고요. 회관관리 수입으로는 대관료를 좀 눈여겨보시면 8만 불 저희가 연초에 예상을 했었는데요. 현재 72,529불 33전. 이거는 아마 12월 한 달 동안에 지금 상당히 대관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회관 보수 후원금으로서는 42,017불이 모금이 됐고요. 사무실 임대료가 8,300불.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또 현재 사무실 임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 디파짓은 그 12월에 또는 내년에 이 예약을 해놓은 그 예약금에 대한 겁니다. 12,400불이 현재 들어왔었고요. 광고 수입으로는 저희 회보, 한인 회보에 대한 광고 수입입니다. 12,940불이 광고 수입이 됐고요. 코리안 페스티벌은 125,343불 25전이 이번에 수입이 됐습니다. 문화센터 수강료가 있고요. 그래서 한 장을 편성 넘겨보시면요. 뒷면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그리고 총영사회 태권도 대회를 요 문제도 아마 별도로 내가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요건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의 봉사는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노인의 봉사 때 저희가 모금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한인회 계좌에서 빼다가 우선 돈을 주고 나중에 또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 강일출 할머니 오셔서 그 이한방 할머니죠. 7,371불이 저희와 상공회의소와 옆에서 같이 협력해서 했다가 비용은 저희가 쓰고 나중에 정산이 됐기 때문에 7,300불이 그날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장을 옮겨서 종전 페이지로 와서 지출부터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 단체 후원금이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각종 단체에 행사 있을 때 저희 한인회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600불이 나가서 금년에는 8,400불이고요. 뭐 급료세금은 잘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강사 강습비가 지금 그 한인문화센터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계시고 강좌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조금 그 수고료를 드리고 있는 그거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뭐 아시는 대로 전체 건물에 대한 보험료고요. 인건비, 장비 대여, 전화비, 크레딧카드 수수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37불 46전이 이번에 지출이 됐고요. 회관 관리비 이게 유틸리티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5,123불 08전인데 연초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임대 상황이 좋아지고 노인회가 또 입주를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각종 그 코리안 페스티벌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올해 여기서 치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각종 유틸리티비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회관 관리비 소모품은 그날 당일날 그 슈피리티하고 그다음 청소비 그다음에 기타 그 잡부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작은 일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소모품들입니다. 이거는 화장실이라든가 뭐 화장지 뭐 이런 청소하는데 필요한 용품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37,631불 38전. 그다음에 회관 수리비가 51,972불이 나갔고요. 프라퍼리 텍스는 어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도 상당히 돈 많은 돈이 나왔었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냈어요. 작년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올해 4만 몇천 불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임수민 변호사님하고 또 강수지 회계사님하고 몇 분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는 겁니다. 이거 4천 몇백 불은요. 그걸 그래서 디스미시 없애버리고 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나오는 세금만 내는 게 4,900불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4만 몇천 불, 5만 불이 되는데 5만 불의 세금을 만약에 한인회가 매년 내야 된다는 또 부담이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올해 분들이 굉장히 수고하셔가지고 이걸 웨이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세금은 아마 이 정도 내는 세금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디파짓 반응금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대관하면서 500불을 디파짓을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고 간 뒤에 기분이 파손됐거나 했을 때 그걸로 메이크업 시키기 위해서 받아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는 돈이 돼서 반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고비가 4,200불, 수요 행사비, 선물비, 인쇄비 10대, 동나무체전 출전비 해서 코리안 페스티벌 경비가 11만 8,565불 44전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지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고활동 수주비, 기타 삭비, 총명사 이것도 별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39만 5,584불 53전 현재 밸런스는 36,445불 07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한인회 예산에 관한 거는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전체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43만 불이 수입이 이루어지고 39만 불이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어느 한인회보다 더 많은 살림을 치러냈다는 얘기고요. 또 동시에 여기에 지금 노인회관에 대해서 약 13만 불 정도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총영사회 태권도대도 한 5,000불, 12,000불 정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또 지금 한국학교 기금이 지금 42,000불, 오늘 현재로 해서 지금 3,000불이 아까 또 이사장님이 내주셔서 현재 45,000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거쳐질 걸로 보여서 이런 금액을 다 더한다면 한 20만 불 정도가 더 여기 추가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40만 불 플러스 한 20만 불 정도 돼서 60만 불을 갖고 금년에 우리가 4월 치러낸 역대 어느 한인회보다도 많은 자금을 가지고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31대 한인회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그 노인회 공사는 저희가 총 모금액이 약 13만 불, 12만 9,565불을 모금을 해서 지출은 12만 8,246불 46적이 지출이 되고 잔액 1,318불이 많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또 메이크업이 돼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영사회 태권도 대회는 뭐 얼마 전에 치렀는데 12,678불 수입이 이루어졌고 지출은 12,546불의 지출이 있어서 131불 53절의 잉여가 생겼습만 한국학교 기금은 뭐 또 나중에 또 나오니까 말씀을 좀 생략하고 코리안 페스티벌은 12만 5,343불이 수입이 이루어지고 총 지출은 11만 8,565불이 지출이 이루어져서 잉여가 6,777불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만불이 더 있습니다. 이게. 그건 뭐냐면 지금 리케이스에서 12,500불을 저희한테 도네이션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2,500불이 입금이 되고 만불은 이번 주에 아마 입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화되지 않은 입금이기 때문에 제가 수입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들어오면 16,000불 정도의 잉여가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그 감사를 다 받고 감사 그 결과 평가지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12월 정기총 다시 말하면 회장단 이취임식이 있는 날에 어차피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12월 뭐 중순이든 아니면 12월 초까지라도 전부 결산을 해서 감사를 받은 다음에 다음번 정기총회 때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지금 그 한국학교의 기금이 내신 분하고 금액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쭉 뭐 지금까지 내주신 분들인데 이주숙 씨는 지난번에 그 코리안 페스티벌 때 자동차 타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3,500불을 자동차 타신 기념으로 한국학교 기념 그 방안하는데 내시겠다 그랬고 3,500불이 들어온 게 있고요. 에버그린 동호회는 그때 그 코리안 페스티벌 때 부스를 운영하셔가지고 잉여금을 저희한테 내주셔서 1,328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참고해 보시고 오늘 아침에 참 고마운 거는 이 메트로시티뱅크에서 참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10,000불씩 내주셔서 저희가 큰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이렇게 받았는데 조선일보 저녁신문에 이렇게 신문 나왔네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도 세계은행에서 다 행정분들이 오셨는데 좀 도움을 주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오늘 또 오행가 비상님께서 500불을 내주셔가지고 4만 5,528불이 현재까지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만 불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아마 더 이루어지지 않겠나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사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많이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목 보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너무 네.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돈 계산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네. 우리 이명기 부회장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정말 어렵고 또 정확해야 되고 정말 뭐 오차도 없어야 돼. 그런 일을 이명기 부회장님이 2년 동안 참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많이 먹었습니다. 욕을 많이 먹어야 일을 많이 먹어요. 예. 한 가지가 빠졌네요. 현재까지 렌트 상황에 대해서 뒤에 한다는 건데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찾아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저희 그 한인회관 건물이 거의 찼습니다. 이게. 거의 차서 지금 저쪽 그 한인회 2층 사무실이 2개만 비어 있습니다. 지금 2개만 다 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1호, 202호, 203호, 206호, 207호, 그다음에 노인회까지 해서 매월 1,800불씩 지금 이제 렌트비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충분히 올해 목표를 했던 그 임대료를 채울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요 위에 2층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차기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 천정이 낮아요 거기가. 그래서 칸막이를 해서 임대를 해드리면 좋은데 천정이 낮은 데다가 창문이 없습니다. 문제는 창문만 있어도 이게 칸막이 하면 그래도 좀 튀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정이 낮은 데다가 창문도 없기 때문에 이게 막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노인회를 좀 드리지 그랬느냐 하는데 사실 노인회를 거기다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2층에 오르락내리락 하시기 위험하고 거기도 그 천정도 낮은 데서 식사를 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그 주방을 거기다 한다면 그 퍼밋도 안 납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아마 내년에 다른 어떤 대책을 갖고 차기에서 아마 해결해 나갈 걸로 보는데 이 이외에도 그 한인회 재정을 해나가면서 참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돈이 예산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30만 불이든 40만 불이든 딱 돈이 준비돼 있어서 그것을 써가는 예산이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좀 더 치밀하게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아시는 대로 이걸 걷어야지 예산이에요. 말만 예산이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이제 걷어서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그저 노무사님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펀드레이징 하는 게 귀재입니다. 잘 하셔서 마지막 남아있는 숙제 저희가 그 한인회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한인회관을 구입하는데 그 권리위원들하고 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한인회에서도 그 모금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상 안 나타나서 그렇죠. 우리 이사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했는데 뭐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개관식도 잘 해냈지 않습니까? 개관식 잘 했고 또 2번의 그 페스티벌도 참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그 페스티벌이 없어졌다시피 했는데 잘 해냈고요. 또 그동안에 이 화재로 불타버린 뒤에 여러 유관단체 협력기관들이 사실 스탑 상태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도서관만 하더라도 못 움직이고 있었죠. 지금 도서관도 훌륭하게 움직이고 있죠. 노인회도 화장실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하셨는데 여기 오셔서 생활하시는 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시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냈고 마지막으로 참 한국학교하고의 어떤 불편했던 문제들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서 어느 정도라도 다는 해결할 수 있을지 건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30일대에도 참 많은 일을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받으시려고 일부러 빼놓으셨죠. 수고하셨고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패밀리 센터 산사분기 업무 및 재정 보고를 강갑수 패밀리 센터 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익을 한다고 했어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패밀리센터는 4가지 부서를 갖고 있습니다. 보호사센터로 첫째 이제 법률 상담, 보험록 변호사님께서 한 달에 한 5명 내지 6명의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개인 상담, 뭐 마약이나 약물 중독 연령들을 우리 목사님 상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직접 하십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구호, 우리 이순영 이사님께서 맡아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40명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저희들이 큰 보조는 못해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때 돈 체크로 300불하고 쌀아감을 줍니다. 그래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 교육부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제 다른 교육도 있지만 특별히 운전 면허 자동차 방어 운전 예 프로젝트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클리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1회에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50분이 못 왔다고 하는 사람이 좀 있어서 그러면 금년부터는 1회에 2번 해서 2번 했는데 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행기는 우리 환자들 중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하려는데 인슈런스가 없으면 그게 한 200불 갑니다. 그걸 저희들이 옛날에 포암병원에서 40불에 거소했는데 포암병원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코스모병원에 다시 저희들이 타치해서 거기서 40불에 하는데 그것도 좀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직업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공짜로 안 해주냐고 확인해서 좋다고 우리가 전체 기계가 없으니까 못 오니까 코스모병원 하시고 40불 내면 그 결과를 가져오시면 20불을 돌려드리겠다고 해서 환자들 그렇게 많이 보내고 또 하나는 PICR이라고 약 연구소 여러분 가끔 신문을 보실 겁니다. 새 약이 나올 때 사람들한테 소위 말하는 실험이라면 좀 이상하고 거기서 얼마나 효과가 나는가는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 수산 홍이라는 여자분이 맡아서 왔다는 것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 2 청년이 와서 우리 패밀리센터를 돕고 그 사람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해줍니다. 전체는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현진을 보고 있고 아시다시피 금년 7월부터 저희 크레이톤 갑니다. 거기는 보통 인슈런스 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있는데 왜 우리를 바랬냐면 미국 의사밖에 없으니 그쪽에 그러니까 한국말로 들었으면 쓰겠다 이게.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소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 몇 사람 안 되지만 참 한달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7월, 9월, 이달 11월 다 이렇게 가서 같이 했습니다. 우리 패밀리센터 직원이라고 할 수 없고 보고사자는 은퇴한 의사 6명입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그 다음에 통증 클리닉, 알러지과 다 해서 또 하나는 금년 7월부터 한당이 조인했습니다. 이상용 옛날 우리 한인에서 일하고 오고 계시죠? 그분이 늘 하시는데 아주 한방을 좋아합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저 크레이톤 가도 3분의 1은 한방 보고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고 또 한방 괜히 봐야 한다. 여기서도 한방 보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구호한 실적 모두는 그 뒤에 아마 이 회의록 뒤에 재정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혹시 뭐 다 읽어드릴 수 없고 보셔가지고 의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드까지 답하고 혹시 더 자세히는 우리 김순영 이사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이사입니다. 네, 정말 패밀리센터가 한인에서 운영된다는 것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도움의 손길을 준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순영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선거관리위원회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영입니다. 네, 30일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보고 2015년 7월 13일 3사부 이사회에서 차기 한일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임명을 했습니다. 김순영, 제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일홍, 김산, 박기성, 박정원, 오명과
이사회 외부인으로서 이순희, 오원영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2015년 7월 24일 선관위원회 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의 김순영, 감사의 김산 선출을 했고 또 세칙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선관위원회 제2차 모임 한일회관에서 가졌습니다. 공탁금 37,500불에서 5만 불로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천인 명수는 기존 3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추어 조정을 했습니다. 후보 등록은 공고일 8월 10일, 후보 등록 마감은 9월 21일, 선거일은 10월 24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5년 8월 6일 선관위 3차 모임을 갖고 2차 회의 때 결정되었던 선거일에 대한 예약이 되어 회관 사용이 불가한 관계로 11월 7일로 선거일을 재조정했습니다. 2015년 8월 10일 3개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KTN TV, 라디오 코리아, CBS, 크리스찬 타임지, 기독일보 등의 32대 한인회장 등록 공고를 게재했습니다. 2015년 8월 17일 선관위 4차 모임을 갖고 한인회장 입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FBI 신원조회가 기간이 4주 이상 소요됨에 따라 후보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언론에 통해 공지를 했습니다. 2015년 9월 4일 한일회장 후보 등록 공고 2차 광고를 3개 일간지 정면에 흑백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2015년 9월 8일 선관위 5차 모임 한일회관에서 갖고 후보 등록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2015년 9월 20일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한인회칙 제8장 43조에 의거해 선거 등록 마감을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참고로 그때부터 우리 선관위는 애가 탔습니다. 2015년 9월 22일 비상대책회의 한인회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지도력과 인격을 겸비한 인사 등을 찾아 회장 출마를 권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5년 9월 28일 한인회장 무후보 등록으로 인해 회칙에 명시된 대로 선거 예정일인 11월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후보자를 추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백이성 28대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선관위에 차기 회장 출마를 타진해 왔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백이성 후보 등록을 위한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향후 선거 일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2015년 10월 19일 제32대 아틀란타 한인회장 후보 백이성 후보가 등록하였고 선관위 등록을 배 후보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단일 후보의 찬반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공고에 대해 의논하고 3개 일간지와 KTN TV, 라디오 코리아, CBS 또 인터넷 신문 등의 임시총회 공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7일 임시총회에서 백이성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총 200명이 투표하여서 찬성 194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백이성 후보가 32대
한인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격려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그 한인회장 이렇게 입후보자가 어려웠던 것은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했던 것이 역대 한인회장님들이 너무너무 일들을 잘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못할까봐 두려워서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1대부터 지금 31대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한인회장님들 위해서 신찬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끝까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우리 김순영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애가 탔던 거는 후보가 없으셔서 혹시 김순영 위원장님 보고 회장하라고 그럴까 봐서 그래서 애가 많이 타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보고와 실적 보고와 또 모든 보고는 마쳤습니다. 광고를 제가 앞두고 또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 이사님들이 혹시 마지막인데 이제 혹시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런 말은 어떻겠네 한번 그런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은 두 분만 받겠습니다. 두 분만. 네, 우리 권영일 이사장님. 네. 몇 가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좀 짚어야. 일어서서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일 부이사장입니다. 지난번 3, 4분기 때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해칙개정위원회 구성이 있었는데 해칙개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결과가 왜 안 했는지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한국학교에 기부금을 도네이션 하자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기는 뭔가 하면은 분명히 그건 한국학교 기금 모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짚고 나가는 뭔가 하면은 한국학교하고 한인회는 지금 별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금 모금을 해줄 필요는 없는 거고 한국학교 부채 상환 모금이죠. 그것도 언론에 자꾸 나갔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이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그때 한인회 한국학교하고 우리 한인회 측하고 다 이야기된 분 있는데 그 이후에도 광고가 계속해서 부채 상환하라는 광고가 계속 한국학교에서 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돈은 줄 때 주더라도 그건 좀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 왜 해칙개정위원회는 발표 안 했는지 그리고 분명히 거기 3자분 기사할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한국학교 문제 보면 광고부터 잘못됐다.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이사 그쪽하고 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모르는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그 제공 부채 상황을 넣는 거였는데 거기서 좀 한국학교는 해칙개정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해칙개정을 하자고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사실 제 이사장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한 가지가 한국학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어서 사실 제가 그거를 선임을 못하고 그걸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31대 우리 오영록 회장님도 상당히 부담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개정을 하게 되면은 한국학교를 나갈 거냐 아니면 계속 존속을 시킬 거냐에 대해서 사실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행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그거를 해칙 개정을 하면 나가든지 들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결판을 내야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31대 오영록 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한국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전체 우리 동포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파열을 해서 발족을 해서 또 회칙 개정도 우리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이걸 함으로써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음 만약 필요하다면 다음 차기에서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 개인 그 임의대로 이거를 회칙 아니 그 개정위원회 발족을 내가 못 시켰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그것도 같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혹시 이사님들이 어떻게 컴플레인을 하시더라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우리 오 회장님이 뭐 부연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이사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말씀이고요. 제가 백이성 회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또 했습니다.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32대가 출범을 하면서 바로 회칙 개정을 소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지난 일은 우리 백이성 차기 회장님께서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할 거라 믿고 있고요. 이사님 전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한국 그 기금 모금에 왜 그런 표현을 들어갔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김혜기 의원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따라했습니다. 네, 저도 그 우리 권영일 부이사장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 관계는 관계 정립이 뭔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개인 대 개인의 부채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단체가 한인회가 그 돈을 갖다가 어디 뭐 잘못 쓴 게 아니고 한인회관을 구입하는 데 쓴 비용입니다. 잠깐 빌려 쓴 돈인데 그걸 뭐 감정적으로 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놔두고 진짜 나쁘게 해서 안 갖고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지금까지 아까 뭐 쭉 말씀드렸듯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지금 이 2년 동안을. 그래서 마지막에 이 돈을 갖게 되는데 그 접근이 조금 접근 방법이 솔직히 좀 섭섭해요. 물론 거기서 그 중요할 때 돈을 빌려주셔서 우리가 이 한인회관을 준비한 거는 막 감사하게 느끼고 있지만 그걸 마치 무슨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칫 그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뭐 다 내용을 알지만 그것도 모르는 동포 여러분들은 자칫 한인회가 아주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오 회장님한테 이 반대 성명을 좀 신문에다 광고를 내야 된다니까 우리 입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결과로 봐서는 훨씬 좋습니다. 지금 아무 얘기 없이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가 그 한국학교의 부채 상환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계시고 또 예상 안 했던 분들조차도 여기 동참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 지난번에 우리 회관 건립 기금을 내셨던 분들한테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한 1000여 분 정도 되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보냈어요. 보냈더니 1000분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500분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진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반 우리 동포들이 보내주신 돈입니다. 앞으로도 뭐 더 올 거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런 돈이 누구 한인회 개인이 갚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들이 모아서 또 한국학교에 빚을 갚습니다. 이제 그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부채를 상환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내고 최소의 범위의 금액을 차기로 넘겨드릴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회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이사장님도 같이 뭐 열심히 뛰어서 이렇게 좀 줄여보려고 애쓰고 계시니까
우리가 뭐 꼭 말하지 않더라도 이 뜨거운 마음만 갖고도 막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대처들을 충분히 그 잠재우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에서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슈가 자꾸 한국학교 문제가 우리 이사님들도 내가 너무 많이 끌어서 이사님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시간도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권영일 우리 부이사장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저기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후원의 신문에 나가는 거 보면은 신승재 전 교장 선생님도 성함이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리 갈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거기 참석한 저하고 미리 간 사람이 7분이 저하고 미팅을 했는데 양용사 우리 전 자문위원, 권명호 전 자문위원장, 또 신승재 전 우리 교장도 저하고 참 친분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 뭐 정의군 이사장님이나 송민영 교장 선생님 저를 같이 가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만났어요. 찾아왔어요. 신승재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부터 약간 마음의 변동이 생겼어요. 그 이 자리에 또 김일용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약속을 다 해놓고 신문이 계속 나가는 거라. 저도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잘 대처를 하셔줬고 모두가 서로가 한 발짝 뒤로 가니까 마지막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사님들 고맙습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뭐 다 이해하면서 이제 뭐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차기 회장님이 이제 또 해결하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우리 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사실 한글학교 문제를 가지고 땅 주는 문제를 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반대를 했었던 사람이 전데 저는 그 작년에 우리 오 회장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기 우리 기사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좀 오해가 없도록 잘 좀 기사를 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오 회장님하고 이사장님 아마 임부 회장님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음악회를 열 때도 한글학교 돈 해주자고 열었는데 아무도 처음부터 돈 거부했기 때문에 돈이 안 거친 거죠. 사실은 돈을 그쪽에서 해달라고 했으면 옛날에 갚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회 할 때도 아무 협조 안 해고 여기 집행부하고 우리 강원도민만 해가지고 4,000원만 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한글학교에서 돈을 싫다고 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돈이 딴 데로 쓰여진 거였어요. 또 작년 연말에 총회에 가기 전에 저는 처음에 오 회장님을 굉장히 오해했어요. 한글학교 편이라고. 저 우리 어영갑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에코디론으로 2만 불씩 준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2만 불씩 내놓고 오 회장님 이사장님 해서 10만 불 하고 우리 이사님들한테 1,000불씩 해서 10만 불이도 갖다 줍시다. 할 때 오 회장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총회로 가야 한글학교에서 돈을 원하지 않고 땅을 원하기 때문에 총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 그때 오 회장님 수업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까지 찾아갔어요. 제가 우리 저 모금운동 할 때 한글학교 땅 드리에카 주라고 모금한 거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뭐 총회에 간다 그러니까 그거 포기했는데 그거 총회에 가는 바람에 저는 그 론 해놨던 거 저 차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돈 해주자 그랬는데 이번에 또 마지막에 이제 땅이 안 돌아가게 돼서 다시 돈으로 해주게 돼서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는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돈이 없어요. 다 쓰고 땅 준다 그러는 바람에 저는 써버렸어요. 그래서 차 파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를 파시면 되지. 아니 아직도 융자를 해가지고 남아있는데 어떻게 팔아요? 아니 그리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열정적으로 한의 땅을 갈리지 말고 진짜 돈으로 해주자 할 때 열정이 있을 때 그게 모금이 되는 거죠. 지금 그때 다 지나가고 지금 연말이 제일 돈 많이 쓸 때예요. 1년 중에. 저 손주들 선물해주고 500불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좀 한글학교에서 우리 한인회에서 회장님이 그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앞으로 한인회하고 그 한글학교가 유대 관계를 잘 가져서 저는 이 모범운동을 하면은 250만 불을 거뒀는데 25만 불을 안 고치겠습니까? 저는 분면에 다 못해서 작은 돈이 가더라도 한글학교 쪽에서 좀 제대로 한인회에서 우리가 뭐 강원도민회에서 땅도 주지 말자, 돈도 주지 말자 그랬대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돈을 해줘야죠. 우리가 믿었으니까. 돈도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좀 한인들이 잘 알고 우리 기자님들이 잘 좀 써주셔서 우리 한인회에도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 좀 대외적으로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작은 돈이 가고 다 안 가더라도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같이 그 모범운동하면 그 25만 불은 우리 문제가 아니고 더 크게 거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예. 아니 그 한글 학교 문제는 참 그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제가 한마디 오 회장님한테 같이 가자고 자꾸 그러는데 같이 가자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한인의 직속에 있으면서 같이 가자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한글 학교는 따로 있고 한인회는 이렇게 해서 같이 가자는 얘기인지 이번에 새로 저 백이성 그 회장님도 그렇더라요. 그 신문에 공고나는 거 보니까 한국 학교와 한인회의 관계를 복원시키겠다. 얘기가 이상해요. 그럼 우리 여태까지 뭐 둘이 치고받고 쌍만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앙숙이 져 있다는 얘기인가. 난 이게 우리가 이사회가 끝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뭐 화장실에 갔다가 뭐 안 닦고 나오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 같이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1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영 회장님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물론 감사드리지만은 31대 한인회장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전 절대 후회라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일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도 많은 걸 저 듣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전 차기 회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 계속 통화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오영갑 이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자기 백이성 회장이 잘 해결할 거 믿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내일모레 20일 남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차기로 넘어가고 저와 차기 회장과 같이서 한 6개월만 저하고 손만만 맞추면 모든 건 잘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만 이사님들이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얘기는 여기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인 사이가 잘 발전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저까지 똑같은 사람이 됐을 때에는 아주 문제가 심각하니까 뭐 저도 하여튼 우리 이사님들 때문에 하여튼 사람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배우고 가고 남은 일까지 잘 마무리하고 남은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이사장이 말씀하신 거나 또 한국학교 문제나 앞으로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공약도 많아요. 그 일만 백이성 차기 이장님이 다 못해더라도 한두 가지만 잘 마무리시키면은 우리 전 관리위원장도 했었지 또 현재 교육부장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축하를 많이 더 드려야 되는데 우리 차기 회장님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베푸는 마음으로 더 줬을 때에는 찾아올 수 있을 테니까 어영가 이사님 꼭까지만 말씀드리고 만약에 더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임기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제가 말을 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님들께서 오늘 손동문 이사님이 이 자리에 오늘 참석을 못하시는데 손동문 이사님께서 골프협회 회장님을 또 이번에 되셨습니다. 사실 우리 김영률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19일날 송년인들 이치입시 행사도 이제 한인사를 하는데 그동안 너무나 고생도 마셨는데 또 이사장님이 또 그만두고 골프협회장도 그만두고 또 앞으로 뭐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동안 고생하는 이사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 19일 날 우리 한인회관에서 골프협회 송년회 밤 겸 2020대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영 부의장님께서 상공유서 회장님으로 또 담당이 돼서 5일날 한인회관에서 20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부에서 됐다는 것이 영광이고 어떤 우리 모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기 회장님도 교육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집행부에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 모두가 잘 됐다는 걸 알고 계시고 더불어 우리 또 이사장님께서는 또 우리 이사님들 존경하시는 분이니까 19일 찬송에서 축하해 한번 성년을 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한번 찍읍시다. 네, 잠깐만 저기 19일 날그 골프협회 송년잔치 제가 골프협회 총무를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날 그 개그맨 양원경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양원경이가 한국에서 직접 옵니다. 그날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 골프협회 송년잔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상품도 경품 추첨으로 비행기표 뭐 이런 것 걸려 있고요. 또 노래자랑에 참가하셔서 또 상품도 타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일단 폐회를 하고 네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폐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한인의 4사분기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선언.